얼마 전에 이제 저희 치과에 환자분이 한번 오셨는데 임플란트를 이제 진행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내가 이제 강남에 있는 어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치과가 갑자기 폐업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예전에 얘기를 했던 그런 이제 30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하는 그런 치과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사실은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무조건 치과를 찾아가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좀 여러 치과들을 한번 찾아보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찾아보다 보면은 치과마다 이게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임플란트 똑같은 치료를 하는데 뭐 어디랑 이렇게 몇 배나 가격이 차이 나고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 정도로 가격이 차이 나면은 비싸게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 놓은 치과가 약간 좀 사기꾼 같은 그런 치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싸게 하는 치과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싸게 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쨌든 치과의사 입장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가격에 숨겨진 그런 비밀들,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임플란트는 너무나도 무서운 치료고 너무나도 큰 치료예요. 그런데 이 임플란트는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고 편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뼈 상태만 괜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뭐 하나 하시는데 뭐 한 5분도 안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죠. 자, 이처럼 이 임플란트는 치료 자체는 치과 치료 중에서도 효율성 있는 치료다. 첫 번째, 그거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치과 치료, 특히 이제 임플란트 치료의 특성에 대해서 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임플란트 치료는 다른 치과 치료들과 마찬가지로 한 번 치료를 받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사후 관리가 좀 필요한 치료예요. 자동차랑 좀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도 내가 한 번 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뭐 정기 검진 같은 것도 가야 되고, 또 이제 여러 번 쓰다 보면은 자잘한 어떤 문제 같은 것도 생겨서 서비스 센터 같은 데 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제 차를 살 때 서비스 센터나 이런 게 좀 잘 갖춰져 있고 사후 관리가 우리가 좀 믿음이 있는 그런 회사들을 선택을 하잖아요. 왜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타야 되니까.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그냥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걸 치료하고 나면은 불편한 점이 분명히 생겨요.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사후관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는 얘기죠. 싸게 치료를 하고, 치료를 해서 처음에는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후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오거든요. 그럼 그게 관리도 안 되고 해결할 능력도 없고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폐업을 해버리거나 다른 치과 의사한테 치과를 넘기고 자기는 다른 데로 나몰라라 가버리는 그런 치과들이 어딘가에 있어 왔어요. 결국은 이 AS 비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치아를 빼고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가기 전까지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잇몸이 안 좋아지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스케일링 같은 걸 해볼 수가 있고, 잇몸 치료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우리가 뭐 잇몸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해볼 수가 있죠. 그런 치료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거나 계속 불편함이 있으면은 부득이하게 우리가 뽑고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잇몸 치료나 신경 치료 같은 치료들은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방문 횟수도 길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운 치료입니다.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치료라는 거죠. 이 치아를 살리기 위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런 좋은 치료들을 임플란트 비용이 저렴한 치과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제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그런 치료가 되거든요, 그런 치과들은. 그래서 이런 치아를 살리는 치료들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치료다 라는 거 세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이고, 자,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치료든 치과 치료든 이 치료 비용에
가장 중요한 거는 치과 의사의 실력, 치과 의사의 지식, 그리고 치과 의사의 노력,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자분들은 물론 알 수는 없죠. 물론 알 수는 없지만은 내가 정말 좋은 퀄리티의, 좋은 완성도의 어떤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손기술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좋은 재료들, 그리고 새로운 좋은 술식들을 이제 추가가 되면은 그렇게 돼야지 이제 좋은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도 높은 좋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치과 의사의 실력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치과 의사들은 절대로 진료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임플란트는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치료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 AS 비용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세 번째는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치아를 살리는 치료들, 그 치료들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치료다라는 거. 네 번째는 내가 정말로 좋은 치료를, 이제 완성도가 높은, 퀄리티가 높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치과 의사 자체의 실력과 노력,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과연 임플란트를 3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치과가 어떠한 진료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퀄리티의 진료를 추구하는 치과인지, 반면에 임플란트 가격을 100만 원, 150만 원을 이제 환자분들한테 제시하는 치과 의사가 어떠한 진료,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이런 치료를 하는 치과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런 임플란트의 가격에는 사실은 숨겨져 있는, 환자분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비용들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런 30만 원대 이제 임플란트를 내걸었던 치과들이 폐업을 하고 갑자기 환자분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데, 언론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을 저희 치과 의사들 안에서는 소식이 빠르니까 저희들만 아는 내용들도 있는데,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몇 년 전에 강남에 있는 어떤 대형 치과에서 30몇만 원짜리 이제 임플란트를 처음으로 시작한 치과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치과가 너무 잘 되니까 전국 각 지역인 지점들이 지금 세워져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치과조차도 경영이 어려워서 치과 규모를 절반으로 지금 줄이려고 자기 치과의 절반을 이제 다시 이제 부동산에 내놨다, 이런 이제 소식이 지금 들려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그 치과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기사 회생을 해가지고 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문을 닫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치과 의사한테 이제 넘기고, 기존의 치과 의사는 뭐 나 몰라라고 가는 식의, 예전에 이제 그런 치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 내가 직접 치료가 필요하거나 내 가족이 치료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꼭 고려해서 치과를 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국에 치과 의사가 한 3만여 명이 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3만여 명의 치과 의사 중 누구 한 명도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한 지인들을 30만 원짜리 임플란트 하는 치과로 가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거기서 일을 하는 치과 의사조차도. 왜냐? 본인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이 치과에 갔을 때 관리가 안 되고 어떤 퀄리티의 진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환자분들은 꼭 이 점을 명심하고 치과를 고를 때 잘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